문재인 정수기 때문에 유엔에서 허공연설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목정숙님께서 이태원에 이슬람교가 있는데 이태원에 가면 무서울 정도의 공포가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슬람들은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요. 섞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아주 오글오글하게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펜타운이라든가 뭐 이 코리아타운이라든가 LA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에서 자기네들만 모여 삽니다.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정말 입안의 혀처럼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 와, 너무너무 사람들 좋네. 그리고 사람들 술도 안 마시고, 그런데 그들이 말하자면 완전히 정착을 했다. 이런 뒤에 벌어질 때는 완전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자, 김경희님, 윤석열 대통령 또 이 정수기 나대는 거 우리 몽실님 진짜 보기 역겹다 이러셨고요. 이 오드리 헵번님, 중국인들도 문제, 이슬람도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난민의 파라다이스라는 말까지 듣고 있어요.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난민 정책이라든가 이민 정책. 저는 오히려 이민 정책을 우리가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미국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이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굉장히 고급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정가라든가 이런 걸 받고 아주 깔끔하게 아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고학력층의 기술자들이 그런 무슬림들이 가고 영국이나 유럽에는 이 하층 그 무슬림들이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무슬림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로운 늑대라고 영상을 여러분께 올려드렸는데 이슬람 공동체에서 있으면서 미국 사회에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 공동체의 가치 이것만 가르치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외로운 늑대가 돼가지고 테러를 저지르는 거예요. 뭐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가 9/11 이거는 뭐 아주 이 조직에서 저지른 거지만 미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른바 이슬람 테러들 굉장히 문제죠. 유럽에서도 문제고요. 파리의 그 테러 다 이거 이슬람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문재인 정수기 때문에 유엔 허공연설. 네. 여러분, 일단 사진부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까? 이게 문재인이 유엔에서 하와이를 경유해가지고 하와이에서 관광하시고, 관광 뛰시고, 그런 다음에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그래도 이 근거리로 잡았지만 여러분 원거리로 잡은 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냥 헝한데 완전히 빈대에서 문재인 혼자서 허공이라는 노래를 불러도 시원찮은 만큼 허공 연설을 했어요. 자,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제가 세어봤더니 10명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 감비아 뭐 이런데 막 우정을 지켜주는 감비아 이런 데에서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뭐 굳이 뭐 국력도 다릅니다만 바이든이 연설할 때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왜 나와? 여기서. 자, 바이든 연설할 때 보세요. 이거 저 끝에까지 꽉 찼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바이든하고 문재인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미국 대통령이고, 근데 문재인은 자기도 그랬잖아요. 뭐 한반도의 중재자고 우리가 이제 OECD의 중견 국가고 막 이랬는데 왜 이렇게 한 명도 안 오냐고요. 사실은 바이든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세계의 화약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장 핫한 곳이 한반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미사일 막 2번씩 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AEA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핵무기를 매우 무서운 정도의 속도로 마구마구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 퍼레이드도 보셨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텅텅 빈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문재인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쟤는 실패한 대통령이야.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뻥이야. 그냥 하는 말이야. 그리고 자화자찬이고 자기 만족이야. 그리고 제가 말한 듯 미국이 들어, 일본이 들어. 그냥 혼자서 허공을 보면서 진짜 허공 댄스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엔에 한국 대사관이 있죠. 유엔 대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서열이 높은 대사입니다. 4강 대사 못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홍보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안 왔을까? 거기다가 유엔에서 보기 드물게 BTS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BTS 팬인 사람들이라도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아무리 BTS를 끼고 가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원래 유엔에서요, 이 팬데믹도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보고 뭐라고 했느냐? 안 와도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오지 마시고, 그냥 줌으로 회의하시고, 그 영상 대화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엔에서 틀겠다. 이랬는데 문재인이 부득부득 한다고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유엔에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해달라. 그리고 문재인이 정수기까지 데리고 움직이게 되면 이거 우리 돈, 우리 세금 적어도 4, 50억, 많을 때는 100억까지도 그냥 날라갑니다. 전용기 뜨죠. 그 다음에 경호원, 그 다음에 수행원들, 거기다가 뭐 정치인들도 따라가죠. 또 정수기, 머리, 헤어, 메이크업, 얼굴, 의상 담당, 뭐 거기다가 BTS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수십억 원이 세이빙이 되는데 굳이 유엔에 간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첫째, 정수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 내년은 3월 9일이면 우리 땡이야. 얼른 가자고. 나 하와이 못 가봤거든. 그리고 지난번에 뉴욕에 갔을 때도 제대로 모두 못했어. 쇼핑도 못하고. 가자. 쿡쿡쿡쿡 찔렀겠죠. 그래. 제인아 가자. 네, 이래서 간 거. 두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까지 북한이 먼저다. 그리고 어디 가서 알아줍니까? 한국에서도 무슨 일 터지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꽁고 먹은 소식인 것처럼 숨는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윤석열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절대로 혼밥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숨지 않겠다. 이거는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일격을, 그냥 가격을 두 번을 그냥 왕펀치로 한 거죠. 중국에 가서 7끼 가운데서 5끼를 혼밥을 한 게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 초라한 모습에 우리가 낯이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한마디로 인기 없는 대통령. 네, 아무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가가지고 뭐 정상회담이라는 거요. 뭐 하려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영국 그리고 겨우 베트남 이거 만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수기를 위한, 정수기에 의한, 정수기의 유엔 허공연설. 조연, 내 남편, 제인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네. 이 화상회의를 해서 된다고, 그러니까 이 화상회의만 오라고 그랬는데도 기어코 가는 문재인을 보고 유엔에 아마 사무국 직원들도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 거쳐서 뉴욕, 그러니까 유엔 연설, 이 허공 연설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와이 관광 가기 위한 유엔 연설 끼워넣기.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